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스마트팜을 구축을 위한 제어의 기초라고 좀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전자의 제어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끄다 켜다 어떤 걸 가동하다 안 하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전등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뭐예요? 모든 물을 공급한다든지 양액을 공급한다든지 또한 다른 기기들 뭐 팬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껐다 켰다 하는 원리입니다. 제어를 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려면 아까처럼 전기도 껐다 켰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물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닫히게 해서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제어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제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작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 전기를 통해서 한번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 다녔을 때나 아니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다시피 뭐예요? 우리가 건전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켜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때 어떻습니까? 중간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이 스위치에 따라서 스위치가 켜지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어때요? 전구에 불이 꺼지게 되겠죠? 이때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건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물탱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어때요? 수도꼭지를 열어주면 어때요? 물이 흐르겠죠? 자,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를 꺼다 켜다 전등을 어때요? 이에 따라서 켜지거나 꺼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제어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쉽게 해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힘드시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전압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 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압력 결국 뭐예요? 전기 크기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 그 다음에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걸 커다란 물통이라고 봤을 때 어때요? 물이 요만큼 차 있을 때랑 물이 이만큼 차 있을 때랑 여기에 흘러가는 물이 압력이 좀 달라지겠죠? 물이 많을수록 뭐예요?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쵸? 자, 이때 어때요? 물이 막 흘러갑니다. 이때 물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통이 있어요. 이 통을 우리가 뭐예요? 이 통 안에 담겨 있는 물의 양, 물의 압력, 통의 크기, 이걸 뭐예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 자,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수도꼭지를 달면 뭐예요? 물을 껐다 켰다 물이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제어라고 하죠. 이 제어를 할 때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양을 제어를 하거나 또 여기에 물의 압력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린 전기는 보통 직류와 교류로 나눠지는데 직류라는 건 영어로 우리가 D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DC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극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전지 거꾸로 끼면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집에 계신 뭐 여러 가지 조그마한 뭐 가전제품들이 작동을 안 하죠. DC는 뭐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DC는 어떻습니까? 극이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는 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5V, 12V 등 좀 약한 전류를 가진 그 전류를 우린 직류라고 부릅니다. 자, 교류라는 거는 우리가 A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AC라는 건 여러분들은 아실 때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가정에 쓰시는 뭐 110V, 220V, 330V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그에 여러분들 가전제품에 있는 코드를 꼽으실 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나요? 없죠. 그냥 아무 곳에나 위치가 두 가지에 있는 우리가 끼울 수 있는 공간에 끼울 수 있는 부분에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냥 끼기만 하면은 좀 전기가 작동하죠. 자, 그렇습니다. 어때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왜요? 극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류에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송전하거나 할 때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와 교류를 뭐 여러분들 좀 자세히 또 공부해 보시면 되겠지만, 교류라는 것은 직류가 가진 단점이 있습니다. 뭐요? 멀리까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류라는 건 굉장히 많은 뭐예요?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도 전류의 손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는 교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110V나 220V 등의 교류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 및 전자회로라고 한번 알아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건축도 여러분들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기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교통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 어때요? 뭐 50km 이하라든지 뭐 직진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때요? 다 전국에 동일한 규칙의 표지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규칙을 누구나 다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규칙들을 기호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표시할 때는 자,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극성 잘 보세요. 극성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전구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전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걸로 뭐 DC 전류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AC는 교류는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켜지는 아까의 램프가 스위치에서 켜지는 부분을 우리가 회로도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뭐요? 건전지가 있죠, 건전지. 여기 어떻습니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어때요?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전구에 이렇게 선의에 연결돼야 전류가 흐르는데, 물도 어떻습니까? 물도 파이프나 어떤 것들이 연결이 돼야 물이 흐르겠죠. 그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이 스위치라는 거는 뭐요? 여기랑 여기랑 닫혀있기 때문에 흐르지가 못합니다. 이때 뭐요? 스위치가 닫혀서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면 어때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경재배에 필요한 우리 전기 부품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양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양액을 공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펌프입니다. 펌프.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에 계속 일정 시간을 두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우리가 보통 타이머라고 합니다. 타이머. 근데 요즘에 어때요? 디지털 타이머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타이머들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또 펌프 중에는 이런 커다란 펌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수족관에서 여러분들 물고기 기르실 때 쓰는 펌프는 뭐예요? 우리 보통 수중 펌프라고 해서 작은 이런 펌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타이머에다가 딱 꽂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어때요? 조그마한 수중 모터도 똑같습니다. 여기다 꼽아 놓으면 어때요? 여기서 설정한 대로 시간이 되면 얘가 가동되거나 꺼지거나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양액을 일정한 수준 시간을 가지고 계속 공급해줬다, 끊었다, 공급해줬다, 끊었다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펌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이런 커다란 펌프, 여러분들 크게 스마트팜을 구축하실 때는 이런 커다란 펌프가 필요한데 이때 뭐예요? 압력을 멀리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펌프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수중 펌프를 사용하실 때는 어때요? 뭐 크기,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뉘어지긴
나눠지게 되는데 펌프가 흡입할 수 있고 아니면 밀어내줄 수 있는 양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타이머들도 요즘에 기능이 많아져서 굉장히 많은 입력 조건 값을 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입력을 해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꺼졌다 켜졌다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스마트팜이라는 거죠. 스마트팜.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것들 중에 펌프는 우리가 동일한데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뭐냐면 그 스마트 컨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컨센트. 자, 이 스마트 컨센트에다가 여러분들 코드를 꼽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도 조작을 가능하고 어때요? 시간 일정한 시간이 정해진 대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여러분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껐다 켰다를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수동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온 기기들이 또 여러 개를 한 번에 조작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양액을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공급해 준다거나 또 공급해 줬다 끊었다 중요한 양액을 흘러가게 했다 양액을 흘러가지 않게 했다 하는 것들을 이런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스마트팜이라는 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굳이 프로그램이나 코딩 언어 이런 걸 모르셔도 이제는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나온 것들은 뭐예요? 스마트 기기랑 연결하면 음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도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기기들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축해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경 재배에 필요한 또 다른 부품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흘러갈, 양액이 흘러갈 수 있는 이 통, 이걸 우리는 보통 필드나 아니면 베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PVC의 형태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형태에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도 되고, 직접 이런 통이나 아니면 커다란 PVC 파이프 등을 해서 이런 구멍을 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물이 새지 않게끔,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셨을 때 어때요? 여기다가 작물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 주셔야 돼요. 이때 쓰이는 부분들을 우리는 재배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배 포트들도 크기나 사이즈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작목에 맞게끔 이 재배 포트의 크기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로 굉장히 상추 같은 경우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위로 수주기로 크는 그런 작물들 같은 경우 어때요? 뿌리가 밑에 있고 이걸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 포트의 크기도 커지고 이 밑으로 조금 내려간 형태의 포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작목에 맞게끔 이 포트를 사이즈를 규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트에 작목을 심을 때 이 작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재배 스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재배 스펀지는 앞면 스펀지도 있고 일반 스펀지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펀지들도 구매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작목을 지지를 해주신 다음에 포트에다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액을 또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양액을 공급해 주려면 양액이 들어있는 통이 필요합니다. 이 통이 필요한데 이 통은 여러분들 큰 통도 있겠지만 작은 통도 있고 농가에서 쓰시는 굉장히 큰 그런 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때요? 우리가 구멍을 내서 여기에다가 어때요? 호스를 연결한 다음에 펌프를 통해서 여기 수경재배 필드나 베드에 양액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양액이 공급될 때, 이런 필드나 이쪽에 공급될 때 멀리까지 우리가 양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호스, 그 다음에 파이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자, 파이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꺼졌다 켜졌다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센서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왜요? 센서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단순히 꺼졌다 켜졌다만 할 수는 있겠죠. 아까처럼.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양액통에 양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매일 가서 뭐 확인을 해주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자동으로 양액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알려면 이런 수위 센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또 하나 양액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양액이 들어있는 부분에 있는 수온, 온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센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 있거나 온실에 있는 온도가 얼만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뭐예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해서 쓰실 수 있는 제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없이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냐? 뭐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즘에 제품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EC라든지 pH,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라든지 그다음 용액의 어떻습니까?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은 아직 기존의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프로그램을 공부하셔서 쓰신다면 조금 더 쉽게 그다음 더 많은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센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코딩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또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 강의는 어떻습니까? 직접 배워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같이 조그만 소형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센서라든지 기기 등을 작동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먼저 알아볼 것은 뭐예요? 그런 제어하는 가장 큰 쉽게 쓸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조그만 소형 컴퓨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아두이노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라즈베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 아주 간단한 계산기의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이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그만 미니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 컴퓨터. 그래서 이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니터 HDMI 포트가 있기 때문에 직접 뭐예요? 운영체계도 있고 여기다가 직접 뭐예요? HDMI 모니터를 연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운영체계를 OS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 키보드도 다 여기다 연결하실 수 있고 똑같이 컴퓨터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아두이노는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 그 다음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이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설치가 가능하고 다양하게 또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확장도 가능하고 모니터 등을 통해서 쉽게 여러 가지 값 등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기들이 있구나.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부터 우리가 강사랑 같이 수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